여러분은 죽음의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을 감는 그 찰나, 뇌 속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심장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하나의 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신 과학 연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순간이 아니라 하나의 긴 과정일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뇌는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더욱 강렬하게 활동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 직전 뇌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변화부터 죽은 뇌를 다시 깨운 충격적인 실험, 그리고 인간과 기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미래 기술까지 과학이 밝혀낸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의 순간, 지나온 삶의 장면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주마등이라고 부릅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등불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듯 삶의 기억들이 순식간에 펼쳐진다는 뜻이지요. 오랫동안 이 현상은 단순한 전설이나 임종자들의 착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이 오래된 이야기의 놀라운 단서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죽음 직전에 사람을 대상으로 뇌를 연구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과학적 가치가 크다 하더라도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실험 장치를 붙이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분야의 연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귀중한 자료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한 87살의 노인이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간질 발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진행되는 도중 이 환자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비극적인 순간이었지만 이 사건은 과학사에서 매우 드문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오기 직전부터 심장이 완전히 멈춘 이후까지 뇌파의 흐름이 고스란히 기록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하는 죽음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산소 공급이 끊기고 뇌 활동은 서서히 줄어들며 깊은 수면 상태에서 나타나는 느리고 큰 뇌파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 기록은 전혀 달랐습니다. 심장이 멎는 순간 오히려 뇌에서는 매우 빠르고 강렬한 뇌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 뇌파는 우리가 깊이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강렬하게 기억해낼 때 혹은 고도의 사고 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 파동입니다. 바로 이 뇌파가 죽음의 순간에 급격히 치솟았다는 사실은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그 찰나 뇌 속에 저장된 수많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활성화되면서 주마등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 수 있다고 말이지요. 평생 동안 쌓아온 소중한 순간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뇌의 마지막 활동 속에서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기억을 회상하는 현상인지 아니면 산소가 끊기면서 뇌세포들이 무작위로 과하게 흥분하는 현상인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사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후 더 큰 규모의 연구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기 직전에 환자 4명을 대상으로 뇌파를 관찰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 학술지에 발표되어 전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앞선 사례와 놀랍도록 일치하였습니다. 생명유지장치가 제거되는 순간 4명 모두에게서 강렬한 뇌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한 환자의 경우 평소 평균 수치와 비교하여 무려 300배에 달하는 폭증이 관찰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뇌파가 활성화된 부위였습니다. 아피마 쪽 뇌, 관자놀이 쪽 뇌, 뒤통수 쪽 뇌, 머리 위쪽 뇌, 그리고 뇌의 가장 바깥쪽 겉면까지 뇌 전체가 동시에 강렬하게 깨어났습니다. 이 부위들은 모두 기억을 떠올리고 의식을 유지하며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역들입니다. 마치 뇌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힘을 끌어모아 무언가를 되새기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진짜 기억의 회상인지
아니면 뇌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전기적 폭풍인지 단정 짓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결코 조용히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한 번 더 살아 숨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눈부시게 밝은 빛이 보였다. 평온하고 따뜻한 감정이 온몸을 감쌌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 혹은 지금껏 살아온 삶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고 말이지요. 이런 이야기들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종교나 문화, 나이와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놀랍도록 유사한 경험을 전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한 저명한 의과대학 연구팀은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심장이 멈췄다가 심폐소생술을 통해 다시 살아난 환자 567명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이루어진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결과는 매우 주목할 만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약 20%, 즉 5명 중 1명꼴로 심장이 멈춰있던 그 시간 동안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답하였습니다. 강렬한 빛을 보았다는 응답, 깊은 평화와 안도감을 느꼈다는 응답, 천사와 같은 존재를 보았다는 응답, 그리고 살아온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입니다. 단순한 우연이나 기억의 착오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비슷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연구자들은 임사체험의 핵심 원인으로 산소 부족 상태를 지목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됩니다.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뇌세포들은 정상적인 작동을 멈추는 대신 오히려 극도로 과하게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렬한 뇌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뇌 속의 여러 신경망이 동시에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빛, 존재, 감각들이 마치 실제처럼 생생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전원이 꺼지기 직전에 전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하게 빛을 발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뇌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평소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강렬한 내면의 세계가 열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 놓인 뇌가 만들어내는 가장 인간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설명이 임사체험의 모든 것을 해명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산소 부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세밀한 경험들, 예를 들어 심장이 멈춰 있던 동안 자신의 몸 바깥에서 주변 상황을 정확히 목격했다는 증언들은 여전히 과학적으로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경험이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학이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는 즉시 죽는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산소 공급이 끊기는 순간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명문 대학 연구팀이 이 오래된 상식을 뿌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예일 대학교 연구팀은 도축장에서 가져온 돼지의 뇌를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무려 4시간이 지난 뇌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미 완전히 죽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뇌에 특수하게 제조된 인공 혈액을 주입하였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담은 이 인공 혈액은 살아있는 뇌에 공급되는 혈액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죽은 지 4시간이 지난 뇌에서 일부 세포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뇌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다시 깨어났고 세포 수준의 대사 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이 상태는 최대 6시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죽었다고 여겨진 뇌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의식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뇌세포 일부가 다시 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는 의식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의식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면 즉시 실험을 중단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을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강렬합니다. 뇌세포는 심장이 멈추는 순간 즉각적으로 완전히 사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이후에도 뇌 안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어느 한순간에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하나의 긴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실험실의 발견을 넘어 훨씬 깊은 질문들을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만약 죽은 뇌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사망 선고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뇌세포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일까요? 생명의 경계는 어디까지이며 죽음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것일까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삶과 죽음의 경계는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다시 그려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죽음을 하나의 명확한 순간으로 정의해 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이었습니다. 맥박이 사라지고 호흡이 끊기는 순간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기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 단순해 보이던 정의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이 보편화되고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 유지 장치가 등장하면서 심장이 멈춘 뒤에도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심장은 멈췄지만 기계의 힘으로 폐가 숨을 쉬고 혈액이 돌아가는 상태, 이것을 더 이상 단순히 죽음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계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바로 뇌사입니다. 뇌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 그것을 죽음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이 기준마저도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장이 멈춘 뒤에도 뇌세포는 즉각 사멸하지 않습니다. 뇌의 일부 영역은 일정 시간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다시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심장 정지 후 뇌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그리고 4시간이 지난 뇌세포가 다시 살아 움직인 실험 결과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하나의 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죽음을 단일한 사건이 아닌 점진적인 과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그 긴 여정, 그것이 바로 현대의학이 새롭게 정의하려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그 경계 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또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과학자들은 한 가지 대담한 꿈을 꾸기 시작하였습니다. 뇌의 신호를 직접 읽어내어 기계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뇌 안에서는 특정한 전기 신호가 발생합니다. 손을 들어 올리려는 생각, 말을 하려는 생각, 무언가를 집으려는 생각, 이 모든 의도들이 뇌 안에서 고유한 파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만약 이 신호를 정확히 포착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몸을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기계 연결 기술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 기술이 가장 먼저 희망을 전하는 곳은 척수 손상으로 전신이 마비된 환자들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척수가 손상되면 뇌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몸에 전달되지 못합니다. 생각은 멀쩡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뇌-기계 연결 기술은 이 단절된 연결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뇌의 신호를 직접 읽어 컴퓨터나 보조장치에 전달함으로써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화면의 마우스를 움직이고 문자를 입력하고 심지어 게임을 즐기는 일이 실제로 가능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척수 손상 환자들은 미세한 전기 자극과 지속적인 훈련을 병행한 끝에 보조장치 없이 스스로 걸음을 내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때 끊어진 신경은 절대 다시 연결되지 않는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뇌는 놀라운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상된 경로를 우회하여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는 이 능력 덕분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회복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뇌-기계 연결 기술의 목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각을 잃은 사람에게 카메라를 통해 전달된 영상 신호를 뇌의 시각 영역에 직접 전달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연구, 뇌의 신호를 통해 감정과 감각을 직접 조절하는 연구, 나아가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을 직접 연결하는 연구까지 과학은 지금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을 현실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뇌를 이해하는 것이 곧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 이해 위에서 인류의 미래가 새롭게 써지고 있습니다. 한때 의학계에는 하나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한번 끊어진 신경은 절대로 다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뇌와 몸을 연결하는 척수가 손상되면 그 아래의 신체 기능은 영구적으로 잃는다는 것이 오랫동안 의학의 상식이었습니다. 척수 손상 환자들에게 이 말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다시 걷는다는 것, 손을 움직인다는 것, 그것은 꿈조차 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은 이 오랜 상식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손상된 신경 사이를 연결해주는 특수한 물질을 개발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단백질 조각들이 다리처럼 연결되어 끊어진 신경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더하면 잠들어 있던 신경회로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재활 훈련이 더해질 때 뇌는 손상된 기존의 경로 대신 새로운 우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가진 놀라운 적응 능력, 신경 가소성의 힘입니다. 실제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환자가 이 방법을 통해 스스로 걸음을 내딛는 데 성공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장치의 도움을 받았지만 훈련이 거듭될수록 뇌가 새로운 신경 경로를 스스로 개척하면서 결국 장치 없이도 걷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사례들은 전 세계 수많은 척수 손상 환자들에게 전에 없던 희망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뇌과학과 신경재생 연구가 쌓아 올린 토대 위에서 미래의학은 지금 우리의 상상을 훌쩍 넘어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각의 복원입니다. 눈이 아닌 카메라가 세상을 담고 그 영상 신호가 전기 자극으로 변환되어 뇌의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눈이 완전히 기능을 잃은 사람도 뇌가 그 신호를 받아 형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이미 실험실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교정 치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 원인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정밀하게 교정하는 기술을 적용한 결과 시력이 회복된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수정하듯 유전 정보를 교정하는 이 기술은 유전성 질환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각과 감정의 직접 조절입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 미세한 자극을 가함으로써 맛, 포만감, 기쁨과 같은 감각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감정 조절 물질의 분비를 뇌 차원에서 직접 조절하여 우울증이나 신경계,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는 연구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뇌를 이해하는 것이 곧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는 열쇠가 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과학이 밝혀낸 사실들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동시에 더 깊고 묵직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죽음의 순간 뇌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 죽은 뇌세포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이 모든 발견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과연 순간일까요? 아니면 과정일까요? 심장이 멈추는 그 찰나를 죽음이라 부른다면 그 이후에도 활동하는 뇌세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려진다면 우리는 그 경계를 어디에 다시 그어야 할까요? 죽음 직전 뇌에서 일어나는 감마파의 폭증이 기억의 회상이라면 그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단순한 뇌의 과흥분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 깊은 평화와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과 기계가 연결되는 시대에 우리는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뇌의 신호로 기계를 움직이고 기계의 신호가 다시 뇌로 전달되는 세상에서 인간의 생각과 기계의 연산은 어디서 구분될까요? 기억을 저장하고 감각을 조절하는 기술이 완성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를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인간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지금 당장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학이 이 질문들을 더 이상 철학자들만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험실에서, 병원에서, 연구실에서 매일 새로운 발견들이 쌓이며 인류는 조금씩 그 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죽음의 순간 뇌는 조용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렬하게 깨어납니다. 심장이 멈춘 뒤에도 뇌세포는 즉각 사멸하지 않으며 죽음은 하나의 점이 아닌 긴 과정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경험은 뇌과학으로 일부 설명되지만 아직 모든 것이 해명된 것은 아닙니다. 끊어진 신경은 다시 이어질 수 있고 생각은 기계를 움직이며 미래의학은 인간의 감각과 감정까지 치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생명의 비밀이 밝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인간이란 무엇인지 그 오래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